유튜버 100명 중 99명은 재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히 잘못된 곳에 힘을 쏟다가 배터리 방전되듯이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막 비싼 카메라부터 지르고 화려한 편집 기술 배우고 억지로 막 텐션 끌어올리잖아요. 그거 몇 달 하다가 조회수 안 나오면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이게 완전 공식 루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있으시다면 이 루트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지금 막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 자유입니다. 저는요, 방황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밤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요, 하나둘씩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안 좋아하면 하나를 길게 꾸준히 못 하더라고요. 3개월? 아니 길어야 6개월? 그러고 나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포기를 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매던 와중에 운 좋게 만난 게 유튜브였어요.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황은 곧 자산이다. 저는 정말 많은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전에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합평 모임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합평이라는 것은 각자 쓴 글을 서로 바꿔가면서 돌려 읽고 이 글은 이렇게 보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자리거든요. 2주에 한 번인가 카페에 모여서 서로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는 제가 정성껏 쓴 수필을 A4 용지에 출력해서 가져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오신 분들에게 제 글을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제 글을 읽은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땡땡님은 글로 빛을 볼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작가가 정말 되고 싶은데 내가 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글에 얼마나 진심을 담는지도 모르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웹소설 작가에 도전했어요. 로맨스 장르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써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웹소설 작법, 웹소설 작가분들이 쓰신 책을 한아름 사왔어요. 그런데 막상 웹소설을 쓰려니까 한 글자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때는 또 AI도 없던 때라서 한 줄 쓰고 지우고, 한 줄 쓰고 지우고,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6년 전쯤에는 작곡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큐베이스라는 작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튜브로 막 강의 찾아 들으면서 혼자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글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그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이 정도인데 실패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전에 한창 스마트 스토어 붐이 불었는데 저도 그때 스마트 스토어를 도전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패했고 뭐 작사 공부해서 작사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뭐 별의별 걸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경험이더라고요. 쓸모없는 시간이 전혀 아니었어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글을 쓰던 그 시간들이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요. 조금 더 감각적인 썸네일 문구나 제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문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어떤 표현이 사람들의 정말 마음을 움직일까? 이런 감각이 그때 조금 길러졌던 것 같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아주 잠깐이나마 운영하면서 배운 마케팅 지식 같은 것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방황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방황이라고 그 시간들을 정의한 것이지 사실은 저의 긴 인생에서 경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도할 때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지금 하고 있는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모든 경험은 언젠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줄 자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잘하는 재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튜브는 끼도 많고 사람들을 막 웃길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겠어. 나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너무 쑥스러운데. 첫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정말 떨렸어요. 카메라를 켜고 혼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이게 맞나? 구도도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나 조금 이상하게 카메라에 촬영이 되는 것 같은데? 싶었습니다. 근데 해보다 보니까 또 방법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분도 없었고 근데 10개, 20개, 30개 막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하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썸네일 만드는 것도 물론 정말로 재능 있으신 분들도 많죠. 다른 사람들을 잘 웃길 줄 알고 매력 있고 센스 넘치고 근데 이런 분들은 저와는 사뭇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재능은 솔직히 없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게 저의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런 방식의 말하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차분한 목소리가 좋아요. 진솔한 이야기가 와닿아요. 이런 댓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재능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건 아니구나. 재밌고 활발하고 막 끼 많고 이런 것만 재능이 아니더라고요. 친절하게 설명할 줄 아는 것도 공감을 잘하는 것도 꾸준히 하는 것도 다 재능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능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하다가 보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천재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알려졌을 때 만들어진다.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천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 고흐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다고 해요. 엄청 유명한 작가분이시잖아요. 근데 평생 극심한 가난과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동생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사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야 천재, 재능 있다라고 재평가가 되었죠. 만약 그분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고흐는 천재가 아니라 그저 불행한 화가로 끝났을 거예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미 고흐라는 분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림 실력이 갑자기 좋아졌을 리는 없겠죠. 차이점은 단지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에요. 저는요, 재능이라는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재능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재능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제가 내린 어떠한 결론은 이겁니다. 어떠한 일을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재능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식물 유튜브를 보다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식물을 더 잘 가꿀 것 같은데? 혹은 요리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요리를 더 잘하겠다. 부동산 투자 유튜브를 보다가는 내가 저 사람보다 부동산 투자 더 잘하는데?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책 내용 설명을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신 적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재능이 발견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가진 탤런트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할 텐데.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만 하면 돼요. 네 번째, 유튜브는 기술이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좋은 말이야. 근데 나는 유튜브 할 재능은 없는 것 같은데? 카메라 앞에서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편집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유튜브야. 저도 과거에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타고난 말빨, 타고난 센스,
타고난 편집 실력, 디자인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죠. 근데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어쩌면 재능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게 전부일 수 있겠다. 말을 못 하신다고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첫 영상 정말 어색했습니다. 눈은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고 말도 계속 더듬고 표정은 막 굳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찍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편집을 못 하신다고요? 저는 정말 편집의 편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썸네일을 못 만드신다고요? 저는 아직도 포토샵을 몰라서 미리 캔버스로 썸네일을 만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유튜브를 하는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말하기, 편집, 썸네일 제작, 제목 짓는 법, 알고리즘의 이해, 이런 거는 기술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재능의 영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타고나신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타고나지 않아도 일정 수준까지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째, 저마다 놀이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안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일이 무슨 놀이처럼 느껴져? 그건 운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다양한 일들을 할 때마다 다 재미없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힘이 들었어요. 월요일이 되면 우울하고 금요일이 되면 신이 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도 사실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놀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썸네일 문구를 써볼까?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알고리즘 테스트를 해보지? 이번 영상은 어떤 구성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의 영상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순간이 더 많아요. 저는 어딜 가고 무엇을 보던지 다 유튜브 콘텐츠 생각을 하고 다음 영상 기획을 하면서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래서 저는 하면 할수록 놀이처럼 느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감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놀이처럼 느껴지는 일이 하나씩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코딩이 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가 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 놀이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일, 너무 힘든데도 이상하게 계속하고 싶었던 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은 말인데 과연 나에게 통할까? 나도 해보고 싶은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이도 있는데 지금 시작하기엔 늦은 거 아니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실패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만큼은요. 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설가, 웹소설 작가, 작곡가,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그냥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일에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경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세요. 카메라를 켜고 스마트폰을 켜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혹은 잘하는 일에 대해서 더도 덜도 말고 딱 3분만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이게 부담되신다면 1분만이라도 괜찮아요. 돌이켜보면 유튜브를 하는 과정에서보다 딱 시작하기 전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순간 이게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럼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 자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